네, 다음 주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명절 이 설 연휴에도 정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 믿고 과도한 불안을 자제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난 26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며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전화해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오전 10시 25분부터 37분 동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통화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관련 지시도 내렸다고 하는데,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정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검역 단계부터 환자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 번째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시간 확진자 3명 관련한 상세사항과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확산 단계를 보고하고 검역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 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역 대상이 기존 우한에서 중국 전역 방문으로 확대된 만큼 향후 대처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한에서 실제로 이게 막 박쥐 스프를 먹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이 위생이 정말 말 같지도 않게 그 위생 어떤 그 방역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었는데,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유행 지역을 다녀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의료단체와 협력해 의료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잘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 본부장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곧 새로운 검사법을 도입해 검사 역량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범부처 차원 협력을 강조하고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병원 감염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에도 헌신하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 상황에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질병관리본부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설 명절에 정말 편하게 쉬면서 저렇게 저들의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를 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그 밤샘 노고에 박수를 쳐도 모자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 국민이 앞서서 이런 대통령의 이런 상황과 이런 대응과 그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같이 응원을 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의료진과 관계자들한테도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지속하되 범부처 협업과 역량 동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면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한에 남은 교민과
유학생이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를 자꾸 그냥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거나 특히나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는 박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대응을 안 했는지 뭐 그런 상황에서 막 비판과 비난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저렇게 계속 당부를 한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당부를 한다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관계자들이 뭐 탱자탱자 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지난 2015년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일단 닷새 동안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5월 26일 제22회 국무회의 당시에도 메르스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을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닷새 동안 침묵하고 있었죠. 그리고 6월 1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때 처음으로 공식 메르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날 회의 때 15명의 환자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환자 수가 틀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정부가 대체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면서 이 유체이탈 화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16일 만에 현장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이건. 그러니까 욕을 먹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씨를 같은 선상에 놔서 같이 비난하는 건 정말 대책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대통령의 지시로 메르스 대책기구만 5개가 나와서 실제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인물이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대책기구만 마련하면 대책이 마련이 됩니까? 근데 이 와중에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때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래서 오죽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앞장서가지고 준 전시 상태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과잉 대응을 해서라도 이런 걸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안철수 씨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 안철수의 예방대응책 4가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저 대도 않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데, 저렇게 그 욕만 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정말 저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짓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박근혜 씨처럼 막 한 진짜 16일 만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6일 만에 첫 그 방문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준 전시 상황을 외치면서 직접 그 앞장서가지고 이 서울시부터 앞장서서 이런 걸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하다는 비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결국에는 그 박근혜 정부랑 엄청나게 당시에 비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그 국가가 그 위기 상태로 빠지는지를 제가 똑똑히 지켜봤잖아요. 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그 예를 들어서 다들 그 지난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때도 문재인 정부에서 되게 깔끔하게 이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막 그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막 제기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러면 그 특히나 지금 중국인들이 입국하는 걸 어떻게 완벽하게 다 막습니까?
그럼 또 막 밀항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신나가지고 그 지난 박근혜 정부랑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모든 그걸 폐쇄적으로 막아서 대한민국이 그 아예 그 폐쇄적인 국가로 만들자는 겁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그 대처를 하느냐, 그리고 그 피해를 어떻게 막느냐, 이거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대책 없이 비난만 하는 거는 더 이상 그 선진 국가로 가는 길을 저는 그들이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특히 지난해 제가 그 7시간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는데 그 강원도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어떤 그 뭐 때로는 막 TF팀을 만들어서까지 굉장히 그 잘 이런 걸 대응해 가는지를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